이번 영상 주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줄여서 IRP, 연금저축과 IRP를 무조건 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해야 할지 말지 헷갈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는 하는 게 정말 좋지만 집이나 자동차처럼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해지, 중도 인출해야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라, 아니면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할지 말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적게 내고 늦춰주고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도 만만치 않은데요.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해지, 중도인출 시에 페널티가 크고 투자 상품에도 제한이 있어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인데 연금저축과 IRP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요약하면 이런데 그냥 보면 머리 아프니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줄여서 IRP가 뭘까요? 연금저축에는 신탁, 펀드, 보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탁은 판매가 종료가 되었고 보험은 수익률이 별로기 때문에 생략할 거고 펀드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연금저축 펀드는 하나의 펀드 상품이 아니고 펀드나 ETF 들으로 자산을 구성하는 계좌 이름이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원래는 퇴직금을 넣는 계좌인데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금을 납입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IRP는 바로 이 추가 납입금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본론으로 가서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계좌예요. 일반 증권계좌 대신에 연금저축과 IRP라는 계좌에 돈을 넣고서 펀드나 ETF 등의 상품을 사서 수익을 내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이나 ETF, 펀드를 살 때 증권계좌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과 IRP도 계좌라서 여기에 돈을 넣고 투자를 하는 건데요. 계좌에 입금을 할 때 13.2에서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 다만 투자 대상에 제한이 있어 일반 증권계좌랑 달리 주식은 불가능하고요. 나중에 여기 투자한 돈을 다시 연금으로 받는 구조예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죠. 연금이니까 젊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서 노후에 나눠서 받게 되고요. 둘 다 자기가 내서 불린 만큼 돌려받는 사적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비교해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죠. 많이 낸다고 해서 떼이고 조금 낸다고 해서 더 받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음은 가입 요건과 투자 대상 상품, 수령 조건이에요. 가입 요건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능하고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능해요. IRP 가입 대상에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포함이 되고요. 투자 가능 상품은 연금저축은 펀드와 ETF, IRP는 여기에 더해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인버스 레버리지 ETF 같은 파생형 상품과 QQQ, SPY 같은 해외에 상장된 ETF는 안 되고요. 여기에 IRP는 추가로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의 보유 비중을 70%로 제한하고 있어요.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 후 5년 경과와 만 55세 이상, 엔드라서 둘 다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요. 연금이니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투자 금액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받아야 해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납입, 세액공제 한도. 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요.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지만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최대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빵원, IRP에 900만원 하거나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450만원씩 넣으면 900만원에 16.5%가 세액공제 되지만 연금저축에 900, IRP에 빵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 밖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는 합해서 납입 한도가 연 1800만원이에요. 이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9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거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으면 뭐하러 납입할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일반 증권계좌에 비해 낮은 세율로 저율과세되고 분리과세되어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혜택이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 모두 1월 2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고요. 매월 얼마씩 고정으로 넣을 필요 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액공제율과 연금소득세.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냐 16.5%냐 차이가 있고요. 기준을 가져왔는데 이 두 개가 무슨 차이냐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 기준이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금융소득 2천을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4,5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율에 따른 세액공제액,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납입금액의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16.5% 기준으로 100만원 납입하면 16.5만원, 600만원 납입하면 99만원, 900만원 납입하면 약 150만원 정도가 세액공제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내 산출세액, 내 세금 이상으로 세액공제 받았다고 해서 더 돌려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만원인데 600만원 납입해서 세액공제 99만원 받으면 50만원까지만 세금이 줄어요.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을 확인해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900만원씩 만땅으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55세도 넘어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 연금 수령 시 부분은 추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으로 일반 증권계좌에 돈을 넣으면 수익에만 세금이 붙지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수익은 물론이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도 원금은 13.2에서 16.5% 세액공제 받았으니 이득이긴 해요. 납입 한도를 넘어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원금은 연금소득세가 붙지 않고요. 이 회색 부분의 원금은 세액공제도 없는 대신 수령할 때 세금도 없는 거죠.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점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강력한 페널티, 중도해지할 경우 수익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도 16.5% 기타 소득세가 붙는다. 만약 내가 세액공제를 13.2%만 받았다고 해도 중도해지하면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입하는 걸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해지, 중도인출의 요건이나 순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어쨌든 이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깰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빼지 않을 금액 내에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55세까지 유지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거든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세제 혜택과 중도인출 등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